최근에 대통령의 이 사건을 둘러싼 의혹을요, 우병우, 최순실 이런 의혹들을 쭉 보시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부서나 책임자들은 이제 공직 더 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요, 한식에 주거나 청명에 주거나 똑같은 건데 있어도 얼마 못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들 정리해서 물러나는 것과요, 나중에 쫓겨나는 것과 또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건데요. 제가 우리 이 김문현 사장님 옛날에 중국에서 니폰도 칼 좀 파셨다고 하는데 저는 광화문에 그 칼 하나 좀 갖다 놓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에는 이런 사태 벌어지면요 어떡합니까? 통상적으로요. 뭐 한두 명 정도 이렇게 할복하고 하는데 옛날에는 할복했고 요즘은 목 매달아 죽죠. 자, 그런데 사태를 갖다 이렇게 끌고 가면 박 대통령이 평소 인사나 정리하는 속도가 느렸잖아요. 그러면 변 대표 이 타이밍들이 계속 느리게 갈 거 아닙니까? 자, 그럼 나중에 어떻게 결국 이제 끌려 내려오는데요. 이게 끌려 내려오게 되는데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게 깔끔하게 야 그래도 정말 박근혜 정권이 이거에 대해서 좀 문제점을 심각히 느끼고 이 참모들이 정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리될 것 같지가 않고 머리채 잡혀가지고 질질 끌려 내려올 것 같은데 청와대 수석들도 그렇고 내각도 그렇고 또 오늘 하태경 의원이 잘 질렀더만 그 당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마치 남의 일 얘기하듯이 막 떠들고 있는데 하태경 의원이 질렀습니다. 아니 박 대통령의 복심을 자청했고 지금 최순실 얘기는 정권 초기까지만 대통령도 그랬죠. 정권 초기까지만 개입했다 그랬죠. 그때 이재명 대표는 정무수석과 홍보수석이었습니다. 최순실 존재를 몰랐을 수가 없죠. 홍보하고 연설을 주로 해줬다. 다 연결된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 업무하고. 그거를 밝혀라 하태경 의원이. 근데 오늘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입 나불나불 잘하던 사람이 오늘 침묵으로 들어갔어요. 이재명 대표. 그럼 이 당이 지금 어쨌든 여론이 빨리빨리 수렴되는 것은 당입니다. 왜? 당은 선거를 치르니까. 그럼 당이 수습을 해가지고 청와대와 내각 개편을 주도해야 되는데 당대표란 자가 최순실하고 지금 거의 엮여있다고 의심받고 있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럼 당도 빨리 이재명 대표가 그만두고 비대위 구성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당정청 3개가 바뀌어줘야 되는데 이게 깔끔하게 빨리 못 가고 다 한 명 한 명씩 머리채 앞에서 질질 끌려 내려오니까 저는 아마 박 대통령 저는 2007년도 노 대통령 지지율이 5.5%까지 떨어졌어요. 5.8%까지. 저는 이거 안 깨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면 2기록 깨지는 수가 있죠. 2기록. 자, 일본 패망 하루 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일본의 원자탄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연속으로 떨어지고 그래서 일본이 항복을 하기 전에 일본의 내각이 어떻게 하는가를 다룬 영화인데요. 그 영화에 보면 미남이라는 일본의 이 육군성 장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요. 마지막에 수습을 하라고 해서 인품이 좋은 사람을 총리가 그러니까 히로히토가 지 책임을 면하려고 늙은 사람 한 명을 총리로 시켜서 이 사태를 수습해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육군에서 가장 명망이 있는 사람을 억지로 말입니다. 독배를 마시게 해서 장관으로 뽑혀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쟁을 계속하자 또 내지는 말도 안 되는 서로 협상 조건을 내세우는 육군을 달래라 이러면서 중간에 끼어가지고 말입니다. 부하들이 당신 죽어라부터 죽이겠다 쿠데타에 앞장서라 이렇게 막 하고 마지막 날까지 쿠데타를 한 놈들이 있었어요. 항복 못 하겠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항복 부분에서 명예를 지키면서도 한마디로 육군도 달래는 이 두 가지 목적을 갖다가 관철시키면서 그 욕을 다 먹으면서요. 모든 것을 끝내고 그 다음에 항복에 대한 전황의 목소리를 갖다가 녹음한 다음에 자택으로 와서 자기 부인이 전화를 계속해요. 걱정을. 그래서 나중에는 한 시방으로 도망을 가 있다가 부인이 피신을 가 있다가 한 80km를 걸어서 남편을 만나러 오는데요. 이 사람이 술을 먹고는 혼자서 배를 가르고요. 이렇게 나중에 처남이 목을 쳐드릴까요 하니까 그냥 죽겠다면서 피를 다 흘리고 죽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모습을 보면서요. 정말로 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국가를 위해서 일본으로 보면요. 최상의 항복 조건을 얻게 되었고 또 군부가 쿠데타를 해서 당시에 수천만 일본 인구가 다 옥새하자 죽어버리자 싸우다 이런 걸 막고 일본을 지키는 역할을 하면서 중간에서 죽음으로써요. 자기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 사람은 살았어도 전범이 안 됐을 겁니다.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 저는요.
이 진짜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했던 역할이나 이런 어떤 진짜 지저분한 것들 차라리 재벌 불러서 돈 얼마 갖고 해서 전두환 노태우식으로 받는 게 나았고 창조적으로 뭐 벤처를 키워서 뭐 주식이나 펀드를 가지고 정부의 기금을 가지고 그다음에 아까 구조조정을 가지고 돈을 받는 게 좀 더 이 하이 클래스 아닙니까? 근데 정말로 지저분한 방식으로 지저분한 인물들을 댔고 또 딸내미를 가지고 온갖 지저분한 국민의 분노를 자행을 하면서 일으킨 이런 사태에 대해서 정말 이 몸을 던져서 박 대통령 지키고자 하는 사람 하나 없는 거 보면요. 박 대통령은 처음에 시작부터 잘못된 길을 갔다. 근데 사실은 그 건의 여러 명 했습니다. 이 부분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는데 이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모시던 그 그룹들 있지 않습니까? 원로 그룹들 7인방. 많이 건의했어요. 근데 건의한 때마다 다 묵살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당정청이 아마 하여튼 머리채를 잡혀 끌려 나오든 개편될 수밖에 없는데 개편을 노리고 전 좀 그렇게 느껴져요. 요즘 그 자칭 보수들 이 상황에 와서도 또 박 대통령하고 최순실 관계를 막 비호하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임기만 1년이라도 들어가서 뭐 한 자리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연설문 좀 써준 게 뭔 문제냐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시작을 해서 특히 제가 아직 기겁을 하는 게 최순실에게 물어본 게 죄면은 문재인은 김정은에게 물어본 건 더 큰 죄다 그러는데요. 이건 정말 천인공노할 일이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물어본 거는 대한민국 안보 전체를 뒤흔든 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다뤄야 되는데 이거를 최순실 실정을 덮기 위해서 이용하겠다? 문재인 건을? 문재인한테 면죄부를 준 수가 있어요. 이거 자칭 보수를 자꾸 떠들고 다니는데.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지금 한 3주째 문재인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되고 문재인은 안보관을 밝혀야 된다. 자기 입으로 한번 밝혀봐라. 그런데 그러려면 이 최순실 문제부터 먼저 정리하고 우병우 문제부터 먼저 정리해야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안 그러면 이거 못 이긴다 안 했습니까? 지금 한번 보세요. 문재인은 이미 홀홀 날아가고 있어요. 이거 오히려 이제 문재인이 이걸 이용해가지고 잘 은폐해서 가는데 이 보수란 자들이 문재인과 최순실을 자꾸 엮어서 물타기 하다가는 이제 국민들 볼 때는 문재인과 최순실은 뭐 비슷한 건 이렇게 가서 묻혀가면 큰일 난다. 경등 따지면 문재인께 훨씬 위험한데 이걸 이용하다가 큰일 나게 돼 있고 이런 짓을 해가지고 정권의 막판에 한 자리 차지하겠다. 자 이번에 쇄신돼가지고 정권 들어갈 사람들이요. 순장조라고 봅니다. 순장조. 그러면 박 대통령이 만약에 그만두고 뭐 어디 어떻게 되면 그분들은 순장이라는 거는 옛날에 이 전제 왕조 시대 때 중국에 한국에도 있었죠. 일부 왕이 죽거나 귀족이 죽으면 부임부터 시작을 해서 그 신하들을 갖다가 몽땅 같이 묻어버리는 거 생매장 해버리는 게 순장 아닙니까? 그럼 이번에 들어가는 사람은 순장을 할 건가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쨌든 어떤 경우든 순장조가 들어가게 돼 있지. 자기가 좀 약간 정치적 비전과 좀 꿈이 원대하다? 들어가겠어요? 그런 사람이? 그 순장조 할 사람이 아니면은 그냥 어떤 자리든 한 자리만 하면 좋겠다. 이렇쓰겠다. 이 자들 아니겠어요? 들어가는 게? 아니 순장도 족보가 있어야 시켜주지 무조건 지금 이렇게 빨든 사람들을 시켜서. 아니 그러니까 순장조로 들어가는데 그 박근혜 최순실 비호하는 자들이 제가 볼 때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 들어가는 거 국민들이 놔주겠습니까? 다 기록 남아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사심 없이 이번 박근혜 정권 1년 가지고 자기 사회생활 마치겠다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이 국민들이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더 이 논리가 엉망인 이유는 지령을 받잖아요, 권력에. 그래서 말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는데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는 지령을 안 받을 거 아니에요. 약간 세뇌당할 수는 있어도. 그래서 정상적인 판단을 더 잘한다, 제가 볼 때 국민들이. 그래서 그 국민들의 이성에 맞는 말들과 행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순장조가 들어가서 순장하겠다고 해서 박근혜 차량하고 다니면 그냥 끝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이성적으로 이제 국정 운영이 되는 과정에서 저는 이런 글을 또 한 명 썼더라고요. 보수 한 인사가. 이 최순실 때문에 문재인에게 정권을 넘겨주면 절대 안 된다. 문재인 정권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뭉쳐야 된다 그러는데 보수 그 허접한 사람들 한 열댓 명 모여가지고 문재인 정권 넘어가면 안 된다고 외친다고 정권 안 넘어갑니까 그게? 더 잘 넘어가죠. 그러고 다니다가는. 마음 자체를 완전히 비워야 돼요. 마음 자체를. 그리고 보수 똘똘 뭉쳐가지고 어디 가서 또 플랜카드 걸고 최순실을 지키자, 뭐 박근혜 지키자 이런 거 했다가는 예전에 2007년도 노무현 정권이 완전히 600만 표로 참패한 이유가 그때도 제가 생생히 기억나는데 친노 이 외곽 세력들 뭉쳐가지고 맨날 가서 수구 세력 한나라당에 정권 넘겨주지 말자 하고 다니다가 참패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보수란 자를 똑같이 가고 있어요, 그렇게. 그래도 노무현한테는 한 자리 하려고 생각 없는 정말 세뇌가 너무 많이 된 좀비 분들이 그렇게 했지요. 근데 이 보수 쪽에 지금 그런 여론을 끌고 간 사람 중에 보면 저는 정말로 이 영혼이 가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꼭 말입니다. 예? 가을이 온 줄 달력을 봐야 됩니까? 날이 추우면 가을이 오고 잎사귀가 떨어지면 겨울이 오고 이런 거지요. 자, 그런데 이 문재인 문제를 최순실을 고작 듣고자 하는데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수준으로 한마디로 보수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저는 이번에요. 보수가 창조적 파괴를 해야 된다. 이제는 보수가 박정희 대통령도 놓아야 된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 박정희 대통령이 훌륭한 부분, 저 한 번도 박 대통령을 비판했습니까? 자, 박정희 대통령도 이제는 역사로서 이렇게 이 장단점 공과 가를 따져서 우리가 잘 기록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신화의 경지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인 우리 박 대통령도 놓아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요. 그리고 박 대통령도 이제는 본인의 어떤 행동에 의해서 그대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꾸요 정치를 종교적인 경지까지 갖고 가거나 신화로 갖고 가다 보면 이번에 최순실과 관련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무속, 사이비 신앙, 온갖 설들이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설들을 안 믿으려고 하는데요. 지금 그런 분들이 지금 이 와중에도 사태를 정확하게 보지 못한 채 이상한 쪽으로 엮어가는 분들이요.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 이제 영원히 이렇게 매장하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당정청 쇄신에 대해서 자기가 모든 걸 다 버려야 되고요. 이게 어려울 땐 다 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다 끌고 가다가는 뭐 완전 가라앉기 때문에 본인은 일단은 저는 당정청 쇄신하는 과정에서 탈당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 탈당을 하고 공개적으로 정권 재창출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겠다. 아예. 개헌도 손 떼겠다. 완전 선언해야 돼요. 정권 재창출 아무것도 안 하고 마지막 1년 남은 동안 대한민국 안보만 가지고 하고 국내 정치 다 손떼겠다. 이런 정도가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걸 또 머뭇거리면서 어쩌고저쩌고 또 개헌으로 또 뭐 한번 뭐 정치 좀 한번 움직이려고 했다가 정말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거고 박근혜 대통령 하나 실패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박정희 대통령까지 뭐 다 덮어쓰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다가는. 그리고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제가 볼 때 가장 큰 장애는 이걸 계속 선동하고 부추기는 전 자칭 보수들이 좀 가장 좀 위험 요소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바둑을요. 이제 두는데 두 게임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이 바둑에서는 졌어요. 마지막 한 수를 개헌이라고 생각하고 던졌는데 그걸 던진 다음에 완전히 외통수에 몰려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바둑은 지는데 끝내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돌을 빨리 안 던지고 뭐냐? 다음번에 있을 본게임에서 거기라도 이길 수 있게 이렇게 시간을 벌어주면서 정리를 하고 이 바둑을 돌을 던지는 것만 남았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어떻게 봐도 이기는 수가 나오지 않고 끝난 바둑을 이걸 가지고 뒤집겠다고 궁리를 하고 있다는 거는요. 나중에 다음번에 이 바둑도 베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는 솔직하게 이야기해 줘야 된다. 자, 나는 정권 2년 차부터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정권 1년 차부터 몇몇이 강남에 어디서 뜬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전달도 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더욱더 지켰는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에 2년 차에 유병헌 이후에 벌어지는 부분을 보고 이거는 많이 잘못돼도 굉장히 잘못됐다. 제가 유병헌 때 40일, 그 다음에 국회법 개정 때 30일, 합쳐서 얼추 70일을 땡볕에 두 개 다 여름이라 가지고 2년 내 여름에 70일을 땡볕에서 고생을 했습니다. 한 번은 여의도, 한 번은 청와대 앞에서요. 그런데 또 그러면서 욕은 욕대로 제일 많이 처먹었습니다. 제 앞으로 이 박근혜 임기 중에 절반쯤은 욕 처먹는 일로 거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게 정권이냐고 했다가 욕도 엄청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와서 제가 이런 정도 이야기를 할 자격은 있다고 보는데요. 이제는 마음 다 버리고 한마디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도로 수습을 해가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무슨 수를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 안 봅니까? 아니 지금 오늘 뭐 김진태 의원이 한 분이 문재인 특검 동시에 하자 해서 문재인 가지고 물고 늘어지려나 본데 문재인마저 놓쳐요 그러다가. 문재인 가지고 최순실 덮는 것 자체도 안 되지만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재인이 완전히 풀려나가지고 날아다니게 되는 거니까 지금 그 꼼수 하나 남아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은요. 여기서가 아니라 여기 이걸 다 정리하고요. 저 불씨는 그대로 살려두고 붙이두고 하다가 이게 정리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다르게 문제는 정리를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여기서 자꾸 같이 엮다가는요. 문재인 문제도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리고요. 공부를 제일 잘하고 이런 사람이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이 공감 능력, 국민들의 감성이 어떻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이정현 대표 새누리당요. 지금까지 오면서 이번 사태에서 우병우, 최순실이 쉴드 치는데 얼마나들 앞장을 섰습니까? 이쯤 되면 새누리당도요. 솔직히 말하면 반쯤 문을 닫거나 해산을 하거나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다 사과해야 되는 게 수순 아닙니까? 일단 이정현 대표는 당정청 중에서 제일 먼저 전 사표를 써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대표는 뭐 따지면 공직은 아니잖아요. 당대표는. 수석이나 장관은 공직 아닙니까? 뭐 절차가 있다 그래도 당대표는 그냥 자기가 사표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실기를 한두 개 주는 게 아니죠.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그리고 본인 자체가 오늘 하태경 의원 주장대로 최순실과 분명히 엮여있을 개연성이 있는 사람이고 이분부터 빨리 정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정현 대표 때 또 대표 됐을 때 욕 좀 먹었습니다. 제가 이정현 대표 어떻게 살았고 또 어떤 사람이고 너무 잘 알았어. 새누리당의 대표의 이 시기에 되길래 저분이 인간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17계단을 건너서 뛰어오른 승리겠지만은 국민한테 과연 국민 승리가 될 건가는 의문이다. 잘 될 리가 없다라고 말했다가 또 이정현이 되니까 뭐 대선 후보부터 시작해서 이정현이 정말로 한 수가 있다 뭐다 또 이러던 사람들이 저한테 욕을 또 엄청 하더라고요. 자, 욕하신 분들 정말 진짜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사태를 되돌아보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도 끝난 게 안 보입니까? 그 이정현 대표 그때 단식할 때 이제 그 단식이 결국 결과적으로는 우병우 문제라는 게 또 다 드러나버린 거 아닙니까? 그때 단식할 때 동두단식 한다고 다 짐 쌌던 사람들 지금도 또 이분들이 계속 그 보수에 선동하는데 글쎄 어차피 뭐 저는 이제 뭐 보수가 창조적 파괴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제 분리가 될 것 같다. 근데 이 보수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일부 보수가 아니라 다수의 보수라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그 세력이 그래도 어쨌든 지금까지 종북하고 싸우고 잘해왔던 사람들의 세력이 그냥 이번에 그냥 한꺼번에 변화로 떨어질 것 같아요. 이러고 다니다가는. 그래서 뭐 그분들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자 그럼 누가 빨리빨리 정리해줘야 돼?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정현 대표 등등 책임 있는 사람들이 빨리 정리해줘야지 그래도 좀 덜 따라가서 같이 벼랑으로 갈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다 빠져 죽을 판인데요. 어차피 뭐 지금 마지막 충성심을 발휘하는 사람은요. 히틀러가 패망을 할 때 그러니까 1945년 4월 말이죠. 독일 베를린에서 끝까지 싸우다 죽자고 뭐 한 수천 명이 끝까지 싸우다 죽자고 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정말 그분들 나름대로 이 일관성이라도 있다고 생각을 하겠는데요. 지금 보수에서 그런 주장을 하면서 여론을 끌고 가고 있는 분들이 그 정도로 순수해서 안 그러면 뭐 종북한테 넘겨줄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떤 분노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 분노의 근원에 이 사태에서 종북을 또 끌어들이지 말기를 저는 부탁합니다. 괜히 없는 사람들 끌고 갔어요. 한꺼번에 다 같이 죽자고 하지 마시고요. 죽을 분들만 정확하게 죽길 바라고요. 아직도 청와대가 보수에 전화를 하고 정경련이 보수에 전화를 합니까? 이젠 더 이상 특히 이 청와대에서 이 보수 진영 또 움직여가지고 이 국민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한 행동을 보수 진영에 이제 유도하면 안 된다. 그거 해봐야 되지도 않고 더 빨리 망하는 길이니까. 제가 볼 때 정광훈 목사님은 그동안에 뒤에 최순실 무속이 있다고 주장했다가 뭐 빤스 목사 소리도 옛날부터 들었지만은 그분이요 참 욕을 많이 듣다가 이번 사태를 보고 정말 명예를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뭐 베니제 대표나 황장수가 이번 사태에 신날 일 없습니다. 정말 참담하고요. 저는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왜 정권 만들자고 과거에 이렇게 선동하고 다니거나 또 정권 이후에 이런 정권을 잘 만들어 보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요.
그리고 또 거기에 책임진다고 땡볕에 70일 개고생했습니다. 저한테 뭘 더 바랍니까? 예. 그래서 변 대표도 한번 말씀을 하세요. 하여튼 저는 결과적으로는 잘 된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대못을 뽑지 않고 내년까지 가다가 내년 한 7, 8월 정도 이 사태 터졌으면 완전히 끝장나는 상황인데 적당히 한 1년 넘게 남은 상태에서 터졌고 이게 계속 의혹이 있었던 거. 왜 이렇게 정권이 잘 못 갈까에 대해서 의혹들이 다 풀렸어요. 아, 저게 최순실 대못이었구나. 이게 저뿐이 아니라 정권하고 뭔가 좀 바른 일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안 됐던 사람들이 다 느끼고 있을 겁니다. 저는 안보와 경제에서 두 개 다 느꼈어요. 안보에서 왜 중국을 먼저 가지? 그리고 거기에 미국 쪽에서 제가 들으니까 대기업들이 결부돼 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몰고 갔다. 왜 천안문에 저 시기에 올라가셨지? 그 다음에 경제 부분에서 경제민주화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출발하신 분이 곧바로 창조경제니 무슨 문화융성이니 하면서 대기업들 앞세워서 지역에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하면서 돌아다닐 때 그게 경제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문화융성이 경제에 뭔 기여를 짜다로 하겠습니까? 시급한 구조조정부터 문제들이 산적했는데요. 그러면서 맨날 골든타임 골든타임 하는데 골든타임 벌써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골든타임이 아니라 엔딩타임입니다. 자, 그럼 부동산이나 올려갖고 서민들 고통 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됐느냐? 경제정책이 왜 담배값 올려가지고요 서민들을 고생시키고 그것을 진짜 문둥이한테 뭘 떼지 거기에서 그걸 해가지고 합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이 정권이 왜 이렇게 가는가에 대해서 의사결정권이 누구한테 있었겠는가? 이번에 경제수석이라는 사람이 경제를 살리지 않고 돈 뜯는데 일조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현실에서요 안보와 경제에서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제 이런 문제도 좀 이야기가 돼야 돼요. 왜? 전부 말입니다. 자꾸 뭐 최신실의 주변에 어쩌고 저쩌고 흥미 위주로 가는데요. 그 부분보다 안보와 경제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누가 결정을 했을까? 뻔한 거 아닙니까? 이 사실이요. 저는 앞으로 청문회나 국정조사에서 밝혀져야 된다고 보고요. 이제 잘못되었을 때는 다시 출발하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없으면 대한민국 보수 끝납니까? 죽도록 박정희 대통령 유산만 가지고요 보수가 삽니까? 이제요 새로운 보수를 가치를 가지고 이제 새로운 보수를 만들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어설프게 망해가 있거나 어설프게 다 숨어가 있거나 이러면 방해가 되니까요 팡 터져서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불도저로 밀고 새로 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박 대통령은 어차피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은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무너진다 해도 뭐 1년이고요. 아무래도 1년인데 지금 저희가 말한 대로 당정청 쇄신 잘하고 국내 정치 개입 안 하고 안보만 확실하게 지켜주면요. 저는 박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그래도 명예를 지키고 전 보수 이 주위에 있는 기득권 세력들은 다 혁파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도 안보를 걱정하고 대한민국 통일을 바라서 박 대통령을 찍은 그 국민들 있지 않습니까? 그건 사라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재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가치를요 무너져가는 집구석을 보수해보겠다고 에너지를 글로 쓰지 말고요 일단 이 뭡니까 요즘 유행하는 말이 이번 생은 망했다 인정을 하고요 다음 생을 제대로 살라고 거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변 대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